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2020년 근로복지공단 지금 현재 접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11일까지니까요. 지금 꽤 어느 정도 남았죠. 울산으로 지금 본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연봉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알리오 기준으로 한 5,700 정도가 지금 1인당 평균 보수액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남성이랑 여성이랑 조금 차이는 있지만 다른 기업에 비하면 사실 조금 좀 적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2020년에는 아직 경영평가 성과급이 반영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 정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종업원수랑 근속연수에 대한 것도 좀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초봉으로 받으실 금액이 이 금액이에요.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으로 3,140만 원 정도, 그리고 월급여 환산으로 하면 한 260 정도 해서 매년 조금씩 계속 오르고는 있어요. 근데 사실 좀 적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3,200 정도가 사실 공기업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코레일 연봉이기도 한데 3,200 정도로 해서 여기에는 경영평가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진짜 말 그대로의 초봉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근로복지공단 응시 자격을 보면요. 고교 졸업자들과 같이 이번에 전형이 진행이 돼요. 근데 좀 주의할 사항은 여기 보시면 있죠. 지금 전문대 이상의 재학생, 휴학생, 중퇴자까지 다 포함해서 이 7급 고교 전형으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반기 졸업 예정자는 제외가 되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하셔서 6급보다는 7급이 더 경쟁률은 낮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6급은 당연히 학력이랑 경력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전공시험 때문에 대졸 수준에 해당하는 그런 지식 수준이 있으셔야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전산직이랑 뭐 재활직, 기술직 분들은 이렇게 해당하시는 그런 자격증들은 있으셔야만 지원이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 좀 참고로 해서 보시고요. 이번에 채용 인원을 좀 살펴보면요. 2020년에는 심사직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좀 아쉬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총 115명을 채용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이 지금 경기 일부 포함해서도 너무 적게 뽑아요. 장애인 1명, 고졸 1명. 그래서 일반 전형은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 쪽에 없다는 게 좀 아쉬운데 그나마 인천 경기 쪽에 39명, 일반 전형이 36명. 이쪽이 아마 제일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누구나 다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전이랑 부산 쪽에도 각각 한 16명, 13명 정도가 있으니까 일반 전형, 일반 쪽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재활직이랑 전산직, 기술직, 그리고 의료사업 부분도 좀 살펴보세요. 이번에 지역 인재도 울산 쪽에 졸업자 분들은 다 이 부분 해당하시니까요. 24% 내에서 선발 예정 인원이 5명을 넘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5년 동안에 한번 정하면 어디 이동할 수가 없어요. 전보 제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감안한 지역 선택이 필요하실 거고요. 그리고 채용형 인턴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의 근무평가 이후에 여러분들의 정규직 임용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대부분은 다 통과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뭐 인성적으로 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분들은 3개월 근무 후에 정규직 전환이 안 되실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고교 전형 7급 분들은 채용형 인턴 3개월이랑 그리고 정규직 임용 후에 한 달 동안 시간 근무 제도 실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이 시간 안에 30시간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거 감안하세요. 작년의 경쟁률을 좀 살펴볼까요? 지난 연도에는 심사직 6명을 포함해서 132명을 채용을 했어요. 그나마 심사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죠. 그리고 골고루 더 좀 채용한 느낌이 강해요. 2020년에는 한쪽으로 다 쏠려 있는 그런 좀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년에도 일반직 6급, 7급, 심사직, 재활직까지 다 이렇게 골고루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인원이 이번에 지원을 할지 모르겠으나 지난 연도와 항상 비슷하다고 보면요. 6급, 일반직 이쪽이 제일 많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서류 전형에 8,296명이 응시 전원을 하셔서 841명만 합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0배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한 90%가 다 불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서류 쪽에 좀 더 포커스 맞춰서 좀 잘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특히 자소서도 잘 쓰셔야겠죠. 일반직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졸 쪽에도 한 82%, 그리고 심사직도 이번 연도에는 없지만 85%이 정도 나올 정도로 모두가 다 합격을 하는 게 아니고요. 10배수 정도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경쟁률이 지금 한 이 정도 지금 나오게 되는데, 경쟁률은 사실 보면 좀 낮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떨어지는 인원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6급 심사직으로 지원을 하셨다고 보면 503명 지원자 중에 72등 안에 들으셔야만 필기시험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율로 10배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필기 보실 텐데 그 중에서 필기 합격률은 25%에서 한 3-40% 정도까지도 이렇게 가는 직렬들이 있으니까 필기 시험에 보시더라도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25%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또다시 이 인원에서 많은 인원이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57명 중에 564명이 필기시험 보고 또다시 불합격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분들 중에서 면접에 응시를 하는 인원이 181명이라고 하면 또다시 절반 이상이 불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에 가시게 되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미리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소서를 잘 쓰시는 겁니다. 자소서 내용이 면접을 감안한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면접에 물어볼 질문을 먼저 여러분들이 답하게끔 했으니까요. 좀 이따가 살펴볼게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서류 기준으로 최종 경쟁률은 일반 쪽이 110대 1 정도 제일 높고요. 그리고 간호사분들 지원하시는 심사직이 83대 1 정도가 나오는 편이고요. 다른 데들도 이미 다 경쟁률은 이렇게 어느 정도 나오지만 아마도 이번에도 제일 많이 지원하실 일반직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좀 포커스 맞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채용 일정은 다들 확인하셨겠지만 6월 11일까지고요. 서류 합격자 발표가 나면 바로 이어지는 필기 시험일이에요. 그래서 4일 이후에 필기 시험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류에 합격을 한다는 생각으로 지원을 하셨다고 하면 필기 시험에 올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필기 합격자 발표까지 이렇게 다 나면 면접이 또다시 이렇게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시간 빨리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각각 이렇게 어떤 것을 보겠다라고 이런 부분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서류 전형이 10배수일 거고요. 필기시험이 3배수일 거고요. 그리고 만점, 시험 과목 만점에 40% 미만이면 불합격합니다. 그래서 NCS를 사실 조금 더 치중하셔서 공부를 하셔야만 이 많은 실시 문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푸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채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요. 서류평가는 지금 여기 교육사항 30점, 자격사항 60점, 경력사항 10점으로 100점 평가를 할 거고요. 여기에 자격 가점이 10점 정도가 붙을 거예요. 그리고 자소서가 지금 적부라고 다들 여기 나와 있어서 신경을 좀 덜 쓰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절대적으로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면접에서 물어볼 법한 내용들이에요. 직업 선택 기준, 그리고 지원 동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전문성, 경쟁력, 역량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이쪽에 정리를 먼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다 면접 대비해서 잘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상 문제점 파악 능력, 그리고 해결 방안, 해결했던 경험들, 협업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들, 갈등, 직업관, 윤리성 이런 등등이 다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자소서는 잘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각각 제가 작성하는 방법이나 요 가이드는 이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촬영을 또 해서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보시면 여기 자세한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사항에 보면은 지금 현재 일반직, 재활직, 전산직, 기술직 이렇게 해서 직무 관련 학문 분야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고등학교 고교 7급은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고, 그리고 자격증 사항도 여기 보시면 국어 능력이랑 한국어 능력이랑 실용 글쓰기, 한능검, 그리고 컴활까지 대부분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회복지 쪽으로 지원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가지고 계실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까지 활용하신다고 하면 여기서 60점을 거의 다 확보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지원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가능하면 다른 것들도 많이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사회복지사 이 정도를 추천을 좀 드립니다. 나머지들도 물론 있겠지만요. 그래서 재활직이랑 기술직이랑 전산직 등등 이 부분 필요한 자격사항들 잘 살펴보시고 이 정도가 돼야만 근로복지공단에 근무를 하실 수가 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되니까 최대한 이 부분 잘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경력사항 10점 가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청년 인턴 4개월 이상 근무를 하셨던 그 경험들, 이거는 그 알리오 기준에 340개 이내의 기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서 보시고 근로복지공단이랑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에서 4개월 이상 근무를 하신다고 하면 건강보험공단처럼 경력에 대한 가점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잘 이 부분 기술직이랑 전산직 분들도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대사항까지 좀 살펴보셔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다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제출 다 하셔야 됩니다. 서류 미리 준비해 두시고요. 그리고 필기시험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을 합격을 하셔야 될 텐데 NCS랑 전공시험 두 가지가 있어요. NCS로 70문항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제일 많은 문항수를 지닌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의수문 외에 자원관리 능력도 있다는 점. 그래서 NCS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 미만의 점수를 받게 되면 이거는 불합격이기 때문에 NCS와 그리고 전공도 각각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총 5개의 과목이 6문항씩 해서 3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법학, 행정, 경영학, 경제, 사회복지학 이러다 보니까 사실 대졸 수준에 해당하시는 그런 지식이 필요하실 거예요. 상당히 이거 금방 되는 거 아니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필기 전형 때에서도 우대상 당연히 이거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해당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면접이에요. 결국에는 필기시험에 합격하신다 하더라도 3배수만이 면접의 기회가 주어져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NCS 직업기초랑 직무 수행 능력을 본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의사소통 능력이랑 문제해결 능력, 직업윤리, 공단 이해도, 자기개발 계획, 평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 명에서 나에게 물어보는 다대1 집중 면접의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그러한 경험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가치관,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미리 해두시지 않으면 필기시험 보신 다음에 면접까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기 자소서 항목에 보면 의사소통, 문제해결 능력, 직업윤리 등등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여기에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소서에 쓰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먼저 좀 말로 해보시는 그런 연습도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자소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깔끔하게 작성을 해두시고 미리 거기에 맞는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어야만 이 부분을 가지고 또다시 면접 때 가셔서 싸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소서는 요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고용노동부 자료가 있어요. 고용노동정책 2020년에 배포한 이 자료랑 고용노동부 업무계획이라고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좀 보시고 고용노동부의 방향과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신 다음에 자소서에도 쓰시기도 하고 그리고 면접 때 특히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자료들일 테니까 미리미리 이 부분을 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뭐 사업은 어떻고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들을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 자료를 보고 내가 어느 정도 좀 숙지를 해두신 다음이라고 하면 면접에서도 내 공단에 대한 지식이랑 그런 나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더 잘 표현하실 수가 있으실 테니까요. 고용노동부 이 자료들을 활용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댓글로 남겨드리면 이 부분 다 배포해 드릴 테니까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미리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지금 대학생 분들도 제 유튜브 채널을 좀 많이 본다고 보여요. 인턴 준비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소서 항목을 미리미리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마다 살펴보세요. 어떤 거를 묻는지 그리고 면접에서 평가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채에 지원하기 전에 다양한 직무 관련 경험과 경력에 대해서 충분히 쌓으실 수가 있으실 것이고 그 부분을 글로, 말로 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반드시 무작정 아무데나 막 가셔서 경력을 쌓지 마시고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 먼저 쭉 리스트업 하신 다음에 제대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런 역량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을 쌓으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래서 신입사원들에게도 정말 많은 경험과 경력을 요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근로복지공단에 면접까지 감안한 그런 자소서를 쓰고자 하신다고 하면 첨삭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근데 뭐 꼭 의무는 아니니까요. 제 가이드 이 다음 영상에서 올려드릴 가이드 보시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영상 또 기다려 주시고 좋아요, 구독 미리 눌러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근로복지공단 분들 또 자소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